안녕하세요, 잡주광입니다. 현재 독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내 대표적인 친중 국가로 불리며 중국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였던 독일이 최근 중국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새로 취임한 독일 슐츠 총리가 첫 아시아 방문을 일본으로 정하면서 중국을 같이 견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이때다 싶어서 독일에 많은 걸 요청하려 했지만 독일 총리가 일본에 방문하자마자 반전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일본이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취임한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첫 아시아 방문에 나섰는데 그 대상국은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슐츠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면서 첫 방문국을 일본으로 택한 건 우연이 아니라며 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만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슐츠 총리의 이번 방문은 독일 아태 지역 외교의 대전환으로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의 독일과 친분을 과시했던 중국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엔 늘 중국이 먼저였기 때문으로 실제로 메르켈 총리는 재임 16년간 12차례 중국을 방문했는데 일본 방문 횟수의 2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언론들도 최근 중국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독일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은 미국이 아무리 나빠도 중국보다는 낫다면서 독일 정부가 중국과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할 정도로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 모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최근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역사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1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25조 원의 특별 방위기금을 만들어 올해부터 국방 예산을 GDP의 2%가 넘도록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국방 예산은 나토의 지침인 GDP 2%에 한참 못 미치는 1.5% 수준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증액한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번 계기를 통해 방위비를 엄청나게 인상하려는 모습인데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현재 GDP의 1% 이내인 방위비를 앞으로 5년 안에 2% 이상으로 올릴 계획을 밝히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올해 일본 방위비는 본 예산 기준으로 5조 4,005억엔으로 일본 GDP의 1%가 채 되지 않지만 갑자기 2배 이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일본을 향한 위협이 강해진다고 말하면서 군사무기 배치를 추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동해에 극초음속 무기 감시용 무인기를 상시 배치하는 방안과 고정의 무인기 수십 기로 구성된 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무인기는 탑재한 소형 적외선 센서로 저공을 감시하고 확보한 데이터를 지상기지로 송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일본은 연료 보급이 필요하면 무인기가 교대하는 방식으로 상시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용해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은 최남단 섬마다 미사일 기지 건설을 하나둘씩 해나가고 있는데요.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1시간을 더 가야 나오는 미야코 섬에는 2년 전 육상자위대 미사일 부대가 들어섰습니다. 적 군용기와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섬 한가운데 미사일 부대가 창설되면서 자위대원 수는 700명까지 늘었고 유도탄이나 박격포 탄약을 보관할 탄약고도 생겨나는 등 휴양지였던 섬이 점점 요새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완에서 불과 100km 정도 떨어진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 섬에도 내년 말까지 전자전 부대가 창설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남서부 도서에 미사일 부대나 전자전 부대를 속속 배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명분으로 군사력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서서히 발을 빼고 있는 독일도 일본처럼 군사력 증강에 나서면서 외교안보 체계도 새롭게 다지며 일본과 관계를 다시 다져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독일 총리가 중국보다 먼저 일본에 찾아오면서 일본은 좋아라 했지만 실제로 대반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슐츠 독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베를린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상이 계속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유감이고 일본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며 철거를 위한 협력을 독일 총리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제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 협의회의 주관으로 지난 2020년 1년 기한으로 베를린시 미테구 모아비트 지역 비르켄가에 설치됐습니다. 일본 총리가 소녀상 철거를 직접 요청한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본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녀상 철거를 압박해왔지만
이번에 독일 총리가 일본에 온 기회에 기시다 총리가 한 번 더 전달하면 더 강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과거에도 일본이 소녀상 설치에 항의했지만 한국 측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자 독일은 철거를 보류하고 전시 기간도 올해 9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최후의 카드로 생각했던 독일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기시다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지만 독일 슐츠 총리의 반응은 소녀상은 구청에 관할해 독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뜻을 밝히며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전범국인 독일의 총리가 일본에 방문해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데요. 이처럼 독일 정부가 기시다 총리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한 건 슈레더 전 총리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일본의 미온적인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독일은 전쟁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 발언을 해온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을 방문한 슈레더 전 독일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위로하며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었습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일본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할머니들이 살아생전에 일본이 사과하는 일들이 있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었는데요. 슈레더 전 총리의 쉼터 방문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가 된과 동시에 일본에게도 큰 메시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청에 국내에서는 서경덕 교수가 일본을 향해 일침을 날렸는데요. 서경덕 교수는 민간단체가 세운 소녀상을 일본의 총리가 독일 총리에게 직접 철거를 요청하는 것을 보니 일본은 자신들이 행한 가해 역사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게 무척 두려운 모양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실제로 소녀상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과 일본은 역사 인식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독일은 계속해서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으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교과서는 자국이 전쟁 가해국임을 인정하며 전쟁 범죄의 피해 규모를 상세하게 기술했는데 홀로코스트를 독일인이 유대 민족에 행한 범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교과서는 전쟁 범죄보다 미국의 원폭투와 연합국 공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일본의 피해를 부각시켰습니다. 일본판 홀로코스트라 할 만한 난징 대학살에 관련해서는 두어 문장으로 짧게 서술하거나 각주로만 설명한 반면 원폭 피해에 대해선 자국민 희생자 규모, 후유증 등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정치인들은 역사를 대하는 자세도 상당히 다릅니다. 1970년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무릎을 꿇은 뒤 독일 정부 고위직들은 피해 국가의 종전 관련 행사에서도 직접 참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나치를 찬양하는 이들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정치인들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등 2차 대전 A급 전범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여전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들을 미화하는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침략 전쟁을 벌인 일본은 독일처럼 과거사를 직시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언제쯤 일본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이 생길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